안녕하십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가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이미 다루었죠. 행위능력, 그 다음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입니다. 당사자가 갖춰야 할 능력.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성립한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가 해서 당사자의 능력은 이미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목적과 의사 표시에 관하여 살펴볼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입니다.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후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유효 요건으로서 능력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고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하여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 즉 불능이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적법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고 당사자의 의사로 이러한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의 범위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행위의 사법상 효과가 부정되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단속규정도 법규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다만 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을 뿐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사먹고 무허가라고 음식값을 환불하라고 못하는 이유는 음식을 판매한 것은 계약이고 무허가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력 규정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시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효력 규정으로 보고 농협의 차임 상대방을 제한하는 농협법도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단속 규정으로 본 판례는 많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특조법,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단속 규정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법률 행위로 인한
사법상 효과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강행 규정으로 이해되는 판례들을 보면은 이해되는 예를 보면은 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능력은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제도 강행 규정이고요. 대부분 물권법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유가증권 제도, 어음수표 제도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민사특별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법 규정도 강행 규정입니다. 판례가 강행 규정이라고 한 예를 보시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상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은 강행 규정,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도 강행 규정,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는 농지법 조항도 강행 규정으로 보고,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도 강행 규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또 강행 규정. 다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 보장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강행 규정인 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계 변경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하고, 중개 수수료 상한 규정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더 보시면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연히 부동산 중개를 한번 했는데 그 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성립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적법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추인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추인 그러니까 추후에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추인이 되겠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도 없다는 것이 것입니다.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면은 표현대리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죠. 먼저 대리권 수혜를 표시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대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위반이 된다면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면은 대리법에서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유효하게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강행 규정 위반하면은 그렇게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민법의 비진입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는 뒤에서 곧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보시고요. 다른 판례를 한번 보시죠.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법령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정법으로 축약합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이 갈매기 표시는 원문의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선의죠. 몰랐으니까 선의죠.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잘못 알았으니까 과실이 있죠.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한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또한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비진입 표시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찾아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판례가 기니까 중간에 내용을 이렇게 축약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 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그 같은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배분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라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 이것도 판례를 찾아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무효는 뒤에 곧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의사 아닌 자와 동업약정은 무효이죠.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입니다. 무효가 절대적이라는 뜻은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 법률행위를 한 선의 제3자에 대하여도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 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기초로 법률행위를 한 선의 제3자에게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법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회피 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탈법행위 예로 교과서들이 들고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연금법 규정 때문에 연금을 담보에 제공하지 않고 연금 증서를 상대방에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가지고 제3자나 상대방이 그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연금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 수단을 통하여
연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탈법행위 예로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실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탈법행위로서 국유지 불화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 탈법행위로 국유지 불화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관련자가 있고 참 이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됐어요. 성씨가 이씨라는 분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 아무개씨 하면은 당시에 성인들은 거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군 내 아주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국유지 불화를 탈법행위로 해가지고 그 무효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 불화 탈법행위 사건은 국민 성인 전체가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 국유지 불화 사건이 또 있었네요. 우리 동네 그 유명한 사건은 여담이지만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래된 사건입니다. 90년대 사건인가요? 2000년 초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탈법행위로서 대표적인 것이 국유지 불화 사건입니다. 판례를 보면 국유지 불화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국유재산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법행위로 국유지를 불화받아가지고 탈법행위로 이 국유지를 자기가 불화받아가지고 그 국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대판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판 국유지를 제3자가 샀다면 그 제3자는 전득자가 되고 이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탈법행위로서 광업권 관련입니다. 광업권자가 A가 조강권자나 광업 대리인이 아닌 B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권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 수익하게 하는 계약은 광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 명의로 광업권 등록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탈법행위까지 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 이거를 지금 알아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